칼럼 하나 여러분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냥 이렇게 먼저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칼럼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엄정한 사법 처리만이 윤 정권의 살 길이다. 오늘 그 동아일보 칼럼인데요. 제가 뭐 이런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런 걸 볼 때 매우 불편한 심정이 되시는 저희 시청자들이 계실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상황, 지금의 그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이 이 처해 있는 여건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것저것 뭐 복잡한 일들을 따지고 물가가 어떻고 뭐 정권 심판이 어떻고 뭐 소통의 이미지가 어떻고 뭐 등등등 얘기가 많이 있지만 결국은 그러한 것들을 다 해서 마지막 하나를 꺼내서 그 아킬레스건을 딱 얘기해 본다면 뭐냐? 김건희 여사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로 끝을 낼 수 있는 그게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문제점에 그 농축되어 있는 그 부분인 것이다. 이제 이런 겁니다. 사실은 그 종편이나 지상파에서 뭐 시사 토론하는 사람들이 입 밖에 잘 꺼내지 않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상파 방송국이 시사토론, 뭐 종편 시사토론 분장실에서는요. 그러니까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생방송에서 말하기 전에 분장실에서는 별 얘기들 다 합니다. 그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김건희 여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박영선 뭐 총리 후보, 양정철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 이런 얘기가 탁 불거졌을 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야 이게? 이완섭 비서실장도 모른대지, 한호섭 정무실장도 모른대지, 뭐 이도훈 홍보수석도 모른대지.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에 유령이 떠다니니 누구야 도대체? 근데 이제 한 서너 시간 흘러나니까 다들 이제 그러는 겁니다. 아, 김건희 여사 쪽에 거기 비선 뭐 라인이 있다며. 그러면서 구체적인 이름들을 이제 거명을 합니다. 이아무개 뭐 강아무개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김건희 여사가 그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작년 말부터 지금 일절 어디에도 김건희 여사 모습이 없잖아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4월 10일 날 투표하러 갈 때도 혼자 가서 투표했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4월 5일 날 사전투표를 비공개로 혼자 가서 했고 말 다 했죠. 뭐 그만큼 지금 김건희 여사는 은인자중하고 있는데 그런데 시중에서는 끊임없이 이번 인사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손길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사석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실 겁니다. 기자들도 매한가지입니다. 그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동아일보 칼럼 역시 이런 얘기를 이제 용기를 내서 그냥 실명을 탁 제목에다가 박아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조국하고 추미애가 대통령 윤석열 탄생의 1등 공신이었듯이 이제 품앗이를 하듯이 윤 대통령이 조국, 추미애 두 사람 화려한 부활의 1등 공신 역할을 해주고 있다. 추미애와 조국이 없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생할 수 없었다. 그런데 시간이 2년쯤 흐른 다음에 이번에는 질래야 질 수 없었던 선거를 윤석열 대통령으로 말미암아서 조국이라는 사람과 추미애라는 사람, 정말 여의도 입성을 다시는 꿈꿀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당선자라는 화려한 꽃다발을 목에 걸고
이제 한 달 남짓 시간이 지나면 여의도에서 이런 마이크를 잡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장에서 엄청난 말을 쏟아낼 것이다. 그중에 추미애는 국회의장을 뭐 따놓은 당상처럼 얘기하고 돌아다니고 있고, 조국은 마치 캐스팅 보트를 쥐어가지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꾼 정치인이 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되고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이재명보다 더. 그래서 윤석열, 추미애, 조국 이 세 사람을 놓고 서로 품앗이를 하는 것 같다 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칼럼은 용기를 내서 단독직입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빠른 시일 내에 공개 소환하래. 압수수색도 필요하면 해라. 적극적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임해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국민들 입에서 야, 저 정도면 정말 탈탈 털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사를 해라. 한 대목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나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다고 가정하자. 여야 모두 으스스 떨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동정론이 일어날 것이다. 판사들도 이재명, 조국 두 사람 사건에 대해서 야당 눈치 보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통령 부인이 구속되는 마당인데 판사들에게 두려울 게 뭐가 있겠는가. 당장 처리해야 될 수백 건 이상 또 쏟아져 있는 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 그리고 경기 동부연합 같은 종북 세력에 대한 수사, 이런 것도 더 이상 아무런 망설일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일심 동체인 부인마저 구속시킨 대통령에게서 뿜어나올 춘푼 추상의 기세는 국정 주도권을 확실히 쥐어줄 것이다. 175석을 가진 민주당도 하등 두려울 게 없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 안 식구가 지금 잡혀가서 교도소 안에 들어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대통령에게 무서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때는 여소야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춘풍추상. 밖에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내 자신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차갑고 냉정하게 이것을 솔선수범하고 있는 대통령을 보고 검찰인들, 사법부 판사인들 무엇을 망설이겠는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주도권을 확실히 움켜쥐게 될 것이다. 지도자는 스스로에 엄격할 때 국민에게 말이 먹히고 기강이 잡힌다. 국가 지도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의 175대 108 이런 거하고 전혀 무관하게 국정 주도권을 딱 쥐고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살을 깎아내는 거다. 서울 여의도 국회 그 소통관에서 그 야권의 6개 정당이 기자회견을 연대요. 근데 이 야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조국당, 그다음에 이낙연당, 그다음에 진보당, 정의당 뭐 이런 정당들이 모인다는데 여기에 이준석 당도 가더라고요. 그럼 뭐야? 이제 이준석은 거기 가서 놀기로 했나? 이준석이 보수당에서 분열돼 나온, 아직도 그래도 보수당의 새끼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졌던 분들은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저쪽 좌파 정당들인데 같이 가서 몸을 섞네.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은 왼쪽에 조국, 저 오른쪽에 이준석 서로 만나서 악수하고 저러고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저 자리에 누구누구가 오냐면은 조국
이준석 오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전재수 박주민 오고 새로운 미래에서 김종민이 오고 진보당에서 강성이 오고 녹색정의당에서 장혜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가 모인다는데 저기에서 최상병 특검법 이거 통과해달라. 5월 2일 날 이제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한다는 거죠. 이거 촉구 안 해도 자기들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괜히 이거 쇼하는 겁니다. 정치적 쇼. 왜냐하면 안 되는 걸 해달라고 할 때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거죠. 이건 자기들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민주당 단독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조국도 필요 없고 이준석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특검법은 그냥 자기네들이 민주당 스스로 해가지고 본회의 상정해서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아무리 반대할 소용도 없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이미 과반 이상이기 때문에 과반 플러스 25석이나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쇼인 겁니다. 다만 이 자리에 1시간 뒤에 조국하고 이준석이 와서 같은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것들이 왜 이러는 거지? 지금까지는 조국은 저쪽에서 부산에서 이준석은 이쪽 서울에서 따로따로 뭐 떨어져서 했는데 이것도 이제 대놓고 만나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려고 그러네. 그렇잖아. 사람들이 수상스러운 이제 눈길로 봤거든요. 아니 조국하고 이준석이 서로 공동의 짬짬이를 하는 거 아닌가? 무엇을 갖고? 개헌. 최상병이 아니고요. 최상병은 민주당이 하라고 그래요. 민주당 혼자서도 얼마든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의 도움도 필요 없고 이준석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혼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 자리를 핑계 삼아서 조국과 이준석이 만나는 건 개헌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굴려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물론 조국은 12석, 이준석은 3석. 그런데 조국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지역구가 없어요. 조국은 전부 다 비례대표. 그런데 이준석은 본인이 지역구. 그래서 이준석은 우리는 3석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함께 있는 제대로 된 정당이야 라는 거고, 조국 당신은 뭐 12석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거는 반쪽짜리야. 지역구가 하나도 없잖아. 이제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조국과 이준석은 서로 개헌을 해서 어떻게 개헌을 하느냐. 나머지는 다 제쳐놓고 뭐 우리나라 지금 헌법에 손볼 곳이 많이 있다는 거는 이구동성으로 모든 여야 가릴 것 없이 법조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래됐으니까 뭐 부분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는 구절이 어디 한두 군데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화국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것. 대통령을 어떻게 뽑고 대통령 임기를 어떻게 정하고 대통령을 2번 할 수 있느냐 3번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정하면 공화국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과 이준석이 하고 있는 얘기가 4년 중임제로 가자. 지금 대통령이 5년 단임제잖아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 이 목소리를 조국과 이준석이 함께 내자. 그러면 그 헌법 개정안 부칙에 현 대통령의 임기는 이 개헌안이 발효됨과 동시에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한다. 그 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농담이 아니고 상상으로 쓰는 소설이 아닙니다. 올 여름쯤 지나서 이제 6월달 5월 말부터 22대 국회가 제대로 발동을 걸리면 아마 개헌 얘기 슬금슬금 얘기할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 부분만 바꾸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개헌안 통과시키면 200석이면 통과가 되거든요. 민주당, 조국당, 이준석당 다 합하면 200석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끌어들이고 이탈표 8표. 국회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국민투표. 왜 국민투표 얘기를 자꾸 안 하는 이유는요. 국회에 200석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해서 개헌안이 국회의원들의 제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가 되면 국민투표도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몇 달 전에 조국이 그렇게 떠들어왔던 금년 연말 이전에 대통령의 얼굴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그래 나오는 겁니다.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 결과가 그 가능성을 한껏 높여줬습니다. 이제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이준석과 조국이 딱 만난다 하니 이걸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만나는 건 혹시 따로 귓속말 주고받을 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기자들이 당연히 그런 부분을 물어보죠. 이준석한테 가서 둘이 연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이준석이 연합 안 한답니다. 그런데 연합을 안 한다고 했을 때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준석이 뭐라고 했느냐. 이준석 말입니다. 정책 노선도 다르고 정당 보조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연합은 어렵다. 이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모든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대답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정책 노선? 아유, 이건 뭐 개나 주라지요. 이런 정책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고 일어나서 명분 만들기보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명분은 그냥 1시간 만에 명분 5가지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 건데 여러 번 봤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이가 뭐라고 그랬느냐. 정당 보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조국하고 이렇게 연합을 하려면. 그래서 조국 쪽에서 이 돈 문제를 통 크게 양보만 하면 정당 보조금 문제를 벌충만 해주면 합칠 수도 있다는 뜻 아닐까? 저는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